어제 제주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올해 가장 크고 역대 11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여진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또 현 상황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화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광입니다. 네, 지진 규모가 4.9입니다. 제주 인근에서 이 정도 지진이 일어난 건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제주가 그 지진이 일어날 만한 위치에 있는 곳인가요? 예, 어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은 좀 이례적으로 큰 지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발생한 지진이 발생한 해역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예. 2005년에도 규모 3.9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요. 음. 뭐 이상한 뭐 아주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또 이제 어제는 제주 남쪽 해역에서 발생했는데 제주도 동쪽 해역에서도 그 크고 작은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음. 또 제주도 내륙에서도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뭐 이러한 지진이 아주 네. 이례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이게 과거에 또 화산 활동과 연계해서 보는 시각도 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과관계를 단정 짓기에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예. 이 지역에서 꾸준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 자체는 지하에 혹은 해저에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음. 이러한 지진 단층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방출됐다라는 정도만 확실한 것이고, 네. 뭐 동일본 대지진과의 연관성이나 뭐 과거 화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좀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빈도수가 좀 잦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지진 발생 횟수가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네. 경주와 포항에서 우리가 큰 지진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개 큰 지진을 제외하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들을 본다 그러면 크게 늘어났다고 얘기하기가 통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음. 우리가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예.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지진들을 관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었어요. 아하. 국가에서 지진 관측망을 운영을 하는데, 이 지진 관측망의 역량이 확장되다 보니까 작은 지진까지도 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 발생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큰 지진, 사람들이 느끼는 지진만 생각한다 그러면 네. 뭐 아주 크게 발생 빈도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작은 지진이더라도 자주 발생하다 보면은 큰 지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지진이 꾸준히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하에 혹은 해저에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이 있다는 것이고, 음. 이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이 크다 혹은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같은 지역에서 만나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아파트가 좀 흔들릴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뭐 아파트가 흔들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 일반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아파트라는 구조물은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건물이라고 하면 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그러면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교수님,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진이 주향 이동 단층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향 이동 단층 이게 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땅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인데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주양 이동 단층은 땅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움직이면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틀리게 지진이 땅이 위로 움직이면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음. 아래로 떨어지면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 것들을 우리가 정단층이다 아니면 역단층 운동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수직 이동하는 게 수평 이동보다 더 피해가 클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아하. 정도는 예. 땅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고 지진으로부터 발생한 에너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어떤 경우에는 어, 기반 진동이 증폭되는 지역이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땅이 얼마나 처음에 지진이 발생시키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음. 그 구조물이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고 그곳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 바로 옆에 바다이다 보니까 해일 피해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또 초대형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시각이 많던데 이거는 좀 깊은 곳에서 발생을 했다 보니까 해저면을 움직일 가능성이 좀 그만큼 적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 지진 해일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데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우선 지진이 규모가 4.9여서 비교적 작은 지진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지진 해일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히 큰 지진이 아니었다. 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깊이 자체가 한 17km 정도 예. 돼서 상당히 깊은 곳에서 발생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땅이 옆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음. 물을 위아래로 들었다 놓지 않았거든요. 뭐 그런 점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지진 해일이 발생하려 그러면 물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요번에 지진이 발생한 해역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서 아.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지 않았다 하는 것도 이 지진 해일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심이 비교적 얕은 것도 지진 해일 위험도를 좀 줄였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셨고요. 이제 또 예. 관심은 여진 쪽에 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최대 1년까지도 여진이 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고요. 이번 지진이 좀 전진이 돼서 더 큰 본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이제 작은 지진들이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아주 일반적인 네.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2016년도에 겪었던 규모 5.8의 지진, 그리고 2017년도에 겪었던 규모 5.4의 지진의 경우에도 여진이 상당 기간 네. 지속되었었거든요. 뭐 최근에도 그 경주와 포항 지역에서는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여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발생한 지진은 그것보다는 작은 음. 지진이었으니까 여진 또한 작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 뭐 규모 한 4.9 정도의 지진 같으면 우리가 규모 3.5에서 3.9 정도 이 정도의 여진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상정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지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뭐 앞으로 몇 주 안에는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지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어.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포항 지진 때도 그랬고 한반도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뭐 아주 오랫동안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최근에 경주에서 규모 5.2, 5.8 지진, 그리고 2017년에는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제 경험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남해에서, 서해에서, 그리고 동해에서도
꾸준히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4, 5 정도의 지진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진 발생 30분 전쯤에 지진운이 포착됐다 이런 목격담도 있던데 이전에 경주 지진 때도 부산, 울산 지역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 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미떼가 이동하는 모습이거나 이동하는 모습이라거나 구름 모양 이런 지진 전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진운이나 냄새나 뭐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뭐 전에 없던 어류가 출말했다 이런 말들이 꾸준히 이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되는 조사들을 꾸준히 진행을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되는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상 현상들과 지진과는 특별한 관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과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 그래서 뭐 이런 의견들은 워낙 지진이라는 사건 자체가 큰 이벤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네. 그때 주위의 환경과 연결시키려는 그런 일반인들의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현상들은 지진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지진이 날 때마다 매번 지진 운이 포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지진 운이라는 것 자체가 뭐 꾸준히 일관적으로 발생하면 그 상관성을 우리가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항상 그런 거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연관성을 찾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진이 오기 전에 과학적인 규명이나 그런 예측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지진이 언제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장소와 크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뭐 해저나 지하에 단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지진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 작은 지진이 얼마나 큰 면적에 대해서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음, 그러면 단층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단층의 크기로부터 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크기를 규모를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모를 바탕으로 조금 더 과학적이고 공학적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장소별로 구체적인 행동 요령도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집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집 밖에 있을 때 각각 요령이 다를 텐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보면서 교수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집 안에 있을 때 지진이 온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집 안에서건 밖에서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뭐 바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 벽에 붙여놨던 구조물 뭐 액자나 유리, 뭐 거울 같은 게 떨어져서 몸에 부딪히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우선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땅이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가능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뭐 책상 밑으로 좀 엎드린다든가 내 머리나 몸을 뭐 가방이나 뭐 방석, 쿠션 같은 것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아주 큰 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방문을 좀 열어놓는 것도 아주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집 밖에서는 이렇게 진동이 발생하고 나면 건축물에 붙어 있던 간판이나 뭐 기와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유리가 깨진 것들이 떨어지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건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진동이 끝난 다음에는 가능한 그 좀 넓은 곳,
구조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비교적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뉴스도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하고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행동 요령도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려드린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뉴스, 긴급 안내 문자 등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